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수능특강 한국지리 제4강 하천지형과 해안지형 문제 해설입니다. 대표기출 확인하기 1번 지도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왼쪽에 있는 지형도는 하천이 산지 사이를 지금 이렇게 굽이굽이 흐르고 있어요. 가밉 공유 하천이죠. 그리고 A하고 B하고 이렇게 보면은요. 자, A는 지금은 이제 물이 흐르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제 주변에 있는 해발고도를 보고 지형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은요. 과거에는 물이 이렇게 흘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가밉 공유하천도 공유를 하잖아요. 이제 다만 하천 양옆이 산이다 보니까 이제 공유에 의한 측방 침식이 천천히 진행될 뿐이고요. 하지만 천천히 진행되더라도 언젠가는 이제 유로가 바뀌면서 마치 자유공유하천에서 하중도가 만들어지듯이 새로운 물길이 뚫리면서 이렇게 하중도 비슷하게 같은 원리로 이렇게 언덕이 남아있게 돼요. 자, 이런 지형을 이제 공유핵이라고 부르는데 거기까지는 굳이 알 필요 없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A는 과거에 하천이 흘렀으나 측방 침식에 의해서 새로운 물길이 뚫리면서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가밉 공유 하천인데 A는 과거에 물이 흘렀던 길이다. 구하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B는 가밉 공유하천에서 보호면 쪽에 있는 완경사, 그러니까 얼마만큼 경사가 완만하냐?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 자, 이런 지형을 하천 옆에 있다 그래서 하안 단구라고 부르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지형도는 커다란 하천이 있고요. 하천의 폭을 보니까 500m 정도나 되네요. 이 정도면 꽤 큰 하천이에요. 그리고 이 하천에서 가까운 쪽은 집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밭농사를 주로 짓고 있는 걸로 보아서 하천 범람원 중에 자연제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하천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제 논농사를 짓고 있네요. 여기는 과거에는 배우습지였으나 지금은 논으로 개간한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참고로 왼쪽은 가밉 공유하천, 그럼 오른쪽은 자유공유하천. 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자, 폭이 500m쯤 되는 커다란 하천은 물론 측방 침식이 일어나면서 물길이 바뀌기는 해요. 하지만 자유롭게 유로가 바뀔 수가 없죠. 자, 예를 들면 이제 이 강보다 조금 더 크지만 서울을 지나가는 한강이 자유 공유를 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관악산이나 북한산 이런 산들을 깎아야 되는 건데 큰 강은 유로 변경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지형도는요. 이 큰 하천이 만들어 놓은 그냥 범람원이에요. 범람원. 그리고 이 지형도에서는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커다란 하천 본류로 흘러드는 이 조그만한 하천이 아마도 과거에는 자유 공유를 했을 것이다. 네, 이게 정확한 설명이에요. 보기 볼게요. 기억 A는 과거에 하천이 흘렀던 구하도이다. 옳은 설명. 니은 B의 퇴적층에는 둥근 자갈이나 모래 등이 발견된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죠. 자, 하안 단구는 과거에 물이 흘렀으나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는 육지가 된 부분이죠. 그래서 물이 흐른 증거로 둥근 자갈이나 모래가 발견이 되죠. 디귿 C의 퇴적물은 주로 최종 빙기에 퇴적되었다. 자, 여기는 하천의 하류 지역인데 최종 빙기 때 하천 하류는 침식 작용이죠. 자, 그래서 C도 그렇고요. D도 그렇고요. 범람원 자체가 후빙기의 해수면이 오늘날 수준으로 상승한 뒤에 퇴적된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리을 C는 D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죠. C는 배우습지, D는 자연지방.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그림의 AC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C는 각각 석호, 파식대,
해시계 중 하나임. 뭐 사진으로 되어 있지만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A는 해식애고요.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지고 점점 육지 쪽으로 후퇴하죠. 그러면서 B, 파식대가 파랑이 침식해서 만들어진 대지, 파식대는 점점 넓어지고요.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은 부안에 있는 되게 유명한 관광지인 채석강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화진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왼쪽에 있는 여기가 바다고요. 그 다음에 C를 비롯해서 여기 부분이 호수예요. 자, 이런 호수를 우리가 석호라고 부르죠. 1번, A는 만보다 곳에 주로 발달한다. 파랑 에너지가 집중하는 곳에 주로 발달한다. 옳은 설명이죠. 2번, B는 주로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는 건 갯벌, B, 파식대는 파랑의 침식작용이죠. 그 다음 3번, C의 물은 바닷물보다 염도가 높다가 아니라 낮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염분이 아예 없는 담수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석호에 있는 물은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없다.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죠. 그 다음 4번, A, C는 모두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뭐 A는 파랑의 작용으로 뭐 규모가 커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육지 쪽으로 후퇴하게 될 거고요. C는 파랑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그리고 C, 석호는 이제 바다에서 반대쪽인 육지 쪽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오는 하천이 흙과 모래를 운반하기 때문에 이 안쪽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메워져요. 하지만 이제 메워지면 이제 이렇게 멋진 관광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많은 석호들은 이거 왜 그러지? 많은 석호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 석호들은 이제 사람이 이제 바닥을 일부러 이제 긁어내는 그걸 준설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걸 함으로써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C 석호는 점점 자연 상태에서는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파랑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 5번, B, C 모두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전이 아니라 B 파식대, 이 파식대는 오늘날 수준으로 해수면이 상승한 다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최종 빙기 때도 당연히 파식대는 만들어져요. 그 당시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때 만들어진 파식대는 이제 해수면이 후빙기 들어서 상승하면서 바닷속에 잠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없는 거고 당연히 이제 한국지리 시간에는 다루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해수면이 오늘날 수준으로 상승한 다음에 만들어지죠. 석호는 해수면 상승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네요. 정답은 1번, 뭐 1번이 답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네요. 수능 기본 문제 1번, 다음 자료의 가 지점에 대한 나 지점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하천은 금강이네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가가 상류라는 거, 그 다음에 나가 하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없더라도 왼쪽에 있는 자료만 보고도 상류와 하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했던 건데 해발 고도가 대체로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하늘에서 떨어진 빗방울은 결국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면서 점점 모이고 물줄기가 되고 그런 물줄기들이 모여서 더 큰 하천이 돼서 이제 결국 바다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떨어진 빗방울은 대체로 이 방향으로 흐를 거고 여기에 떨어진 빗방울은 이 방향으로 흐를 거고 만난 다음에 물줄기가 될 거고 여기에 떨어진 빗방울도 낮은 곳으로 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낮은 곳을 향해 가다가 서로 모여서 이런 식으로 흘러요. 그래서 하계망을 자세히 보면은요. 수많은 Y자가 모여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Y자죠. 이렇게 Y자죠. 여기도 크게 보면 Y자죠. 그래서 이쪽 방향이 하류 방향이다. 그래서 이 하계망을 보면 이렇게 Y자, 여기도 이렇게 Y자, 여기도 이렇게 Y자, 여기도 모여서 Y자. 그래서 결국 가나 또는 이 지역에서
나 방향으로 지금 물이 흐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서 가가 상류, 나가 하류, 그걸 알 수 있죠. 자, 문제에서는 상류 지점에 대한 하류 지점의 상대적 특성을 물어봤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그래프 보는 방법은, 자, 화살표가 이렇게 지금 세 방향으로 이제 3차원으로 뻗어 있는데 그 출발 지점이 여기잖아요. 자, 이거는 저 뒤쪽이죠, 뒤쪽. 그래서 이제 푸는 방법은 하나하나 여기다 이렇게 일단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하류 지역의 특징을 물어봤으니까 평균 하폭은 넓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표시하면 되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건 정답이 될 수 없으니까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하류니까 작죠. 그럼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앞쪽에 있는 거, 앞쪽에 있는 이 B는 또 답이 될 수 없죠. 그 다음 하상 경사도는 완만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C는 정답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남아있는 건 여기 A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다음은 하천 지형 단원의 형성 평가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음 퀴즈의 정답에 해당하는 글자를 지우면 오른쪽 글자판의 글자가 모두 지워집니다. 단 중복되는 글자는 각각 지울 것. 1번, 하천 퇴적물의 둥근 정도 원마도죠. 원마도. 2번, 하천이 운반한 물질이 하천 하구에 퇴적되어 형성된 지형 삼각주죠. 삼각주. 3번, 하천의 유속이 느려지면서 퇴적물이 쌓여 유로 가운데에 만들어진 섬이다. 하중도죠. 그 다음 4번, 서로 다른 두 하천의 유역을 나누는 경계, 물을 나눈다. 분수계죠. 그럼 남아있는 글자는 4개인데 하상계수가 되겠네요. 하상계수. 자, 하상계수에 대한 설명은 2번이죠. 2번. 하천의 최대 유량을 최소 유량으로 나눈 값. 1대 x에서 이 x가 하상계수였었죠. 하천의 물이 제일 적을 때를 1이라 그랬을 때 제일 많을 때 얼마나 되느냐. 1번, 하천으로 빗물이 모여드는 모든 범위를 유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3번, 용천이 분포하여 물을 얻기 쉬운 선상지의 말단물을 선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하나의 본류와 이에 합류하는 수많은 지리로 이루어진 전체적인 수계를 하계망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5번, 하천 하류에서 밀물과 썰물의 영향으로 수위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하천을 감조하천이라고 하죠. 감조하천. 3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역은 산지 사이를 공유하는 하천으로 감이 공유하천이네요. 감이라고만 적을게요. 주변에는 하한 단구가 분포하며 집안 윤기량이 많았던 대하천 중상류의 산지 지역에 발달한다.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평야유를 공유하는 하천으로 자유 공유하천, 자라고만 적을게요. 유로 변경이 잘 이루어지며 대하천 중하류에, 대하천 자체가 아니라요, 대하천이 만들어 놓은 범람원 위를 흐르는 지류 하천에서 잘 발달한다. 하천의 유로 변경 과정에서 우각호, 구화도 등이 형성되기도 한다. 1번, 기역은 신생대 집안 윤기의 영향을 받았다. 감이 공유하천은 윤기의 영향으로 만들어졌죠. 고위평탄면, 그 다음에 하한 단구, 그 다음에 해안 단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네요. 2번, 니은의 퇴적층에는 둥근 자갈이나 모래가 분포한다. 하한 단구는 과거에 물이 흘렀던 곳 또는 물이 영향을 미쳤던 곳이기 때문에 그 증거로 둥근 자갈이나 모래가 분포한다. 옳은 설명. 그 다음 3번, 미음의 물은 농업용수로 활용되기도 한다. 우각호에 있는 물은, 물론 이제 우각호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 상태에는 보통 말라서 없어지지만 거기에 물이 고여 있으면 이걸 농업용수로 쓸 수 있죠. 옳은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고요.
그 다음 4번 기역은 디귿보다 하방 침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가미공유 하천은 해발고도가 높은 곳을 흐르니까 하방 침식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 5번 니은은 하안 단구는 리을 범람원보다 홍수시 침수 가능성이 낮다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범람원은 글자 그대로 하천이 범람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잖아요. 하천이 범람해서 피해를 입는 게 홍수인 거고요. 정답은 5번. 4번 다음 자료는 어느 하천 지형의 형성 과정과 지형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왼쪽에 있는 모식도는 범람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나타낸 거고요. 나는 자연재방, 자재라고만 적고요. 가는 배후 습지, 배습이라 그럴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지형도에서는요. 하천에 가깝고 이렇게 반동사를 주로 짓는 B가 자연재방이고요. 그 다음에 하천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은 논농사를 주로 짓는 A가 배후 습지였던 곳이고요. 지금은 논으로 개간한 것이죠. 보기 볼게요. 가는 나보다 배수가 양호가 아니라 불량하다. 입자가 되게 작은 물질이 쌓여있기 때문에 물이 잘 스며들지 못하죠. 니은 나는 가보다 평균 해발고도가 높다. 옳은 설명이죠. 자, 그런데 이제 평균 해발고도가 높다 그래서 뭐 수십 미터씩 이렇게 높은 건 아니고요. 뭐 많이 높아봤자 몇 미터 정도? 아주 살짝 높아요. 뭐 그래도 높은 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6m 정도만 되더라도 건물 2층 높이인데 이 정도면 하천이 범람했을 때 홍수 피해가 크냐 작냐 또는 뭐 있냐 없냐 뭐 그걸 나누는 정도는 되기 때문에 자연재방이 홍수 피해가 훨씬 적어요. 그 다음에 디귿 가는 주로 점토질, 나는 주로 모래질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리을 A는 나, B는 가에 해당한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 3번. 5번 가나 해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는 우리나라 지금 서해안이고요. 나는 동해안이네요. 기역 가에는 리아스 해안이 발달해 있다. 리아스 해안은 산맥의 방향과 해안선의 방향이 대체로 수직일 때 하천 하구 부분이 뭐 하류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요. 후빙기 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섬이 많은 해안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해안을 리아스 해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은 대표적인 리아스 해안이죠. 기역은 옳은 설명. 그 다음 나에는 큰 조차를 극복하기 위한 관문 시설이 있다. 자, 동해안은 조차가 일단 작고요. 그래서 관문이 필요가 없어요. 참고로 관문은 뚝은 뚝인데 뭐 뚝이라기보다는요.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을 관문이라 그래요. 물론 물을 가둬두지만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관문은 대표적으로 인천항에 있어요. 거기는 물론 조차가 크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 아니네요. 그 다음 디귿 가는 나보다 해안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 서해안은 주로 갯벌, 동해안은 사빈, 그래서 모래가 주로 쌓여 있죠. 그 다음 리을 나는 가보다 신생대 집안 융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리고 지금도 동해안 쪽은 융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해안 단구 같은 지형이 동해안에 발달하는 거죠.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기역 리을 2번이네요. 6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안은 파랑, 연안류, 조류, 바람 등의 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곳으로 침식 퇴적 작용이 일어나 다양한 해안 지형이 형성된다.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돌출한 육지를 곧이라고 하고 리은은 곳, 육지 쪽으로 들어간 바다를 만이라고 한다. 니은에서는 침식작용이 활발하고 디귿에서는 퇴적작용이 활발하다. 니은 곳에서는 침식작용이 활발하고요. 만에서는 퇴적작용이 활발하다. 1번 기역은 주로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 발생하는 해수의 흐름이다.
연안류는 파랑이 육지로 다가왔다가 물러날 때 그 영향으로 생기는 바닷물의 흐름이에요.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 발생하는 해수의 흐름은 조류죠. 조류. 2번 니은에는 모래 해안이나 갯벌이 발달한다. 곳은 침식 지형이니까 보통은 기반함이 드러나 있죠. 모래 해안이나 갯벌이 발달하는 곳은 만 지역이죠. 만. 디귿. 그 다음 3번 해시계는 니은보다 디귿에서 잘 발달한다. 해시계는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곳에 잘 발달하죠. 그 다음 4번 곳은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고 그래서 침식작용이 주로 일어나고요. 디귿은 파랑 에너지가 분산돼서 퇴적작용이 주로 일어난다. 정답은 4번. 5번 사주는 주로 리을, 침식작용이 아니라 미음, 퇴적작용이고요. C 스택은 주로 침식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7번 지도의 A2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흔한 문제죠. 자, A는 해안선 바깥쪽으로 점이 찍혀 있으니까 갯벌이고요. B는 그 반대로 육지 쪽으로 점이 찍혀 있으니까 사빈이고요. 자, C는 해안선에서부터 지금 100m 정도 더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파랑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해안 지형 중에는 사구, 해안 사구를 말하는 거고요. 바람이 만들어 놓은 지형이죠. 그 다음 2는 해식의 표현인데 해안 절벽, 해식애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D는 여기가 지금 동해안인데 육지 쪽 안쪽으로는 지금 여기 보면은 경사가 되게 급한데 갑자기 경사가 이렇게 넓죠. 그리고 얼마만큼 넓냐?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사람이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만큼 이런 지형을 해안 단구라고 부르죠. 해안 단구. 1번 A는 주로 조류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다. 갯벌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옳은 설명. 2번 C는 태풍이나 해일 피해를 완화해주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한다. 사구가 그런 역할을 하죠. 옳은 설명. 3번 D에는 원마도가 높은 둥근 자갈이 분포한다. 해안 단구는 과거에 파식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파랑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둥근 자갈이나 모래 또는 조개 껍데기 같은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 분포한다. 옳은 설명이에요. 그 다음 4번 B는 C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옳은 설명. 사빈에 있는 모래가 사구 쪽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날리고요. 물론 바람이 반대로 불면 사구에 있는 모래가 사빈으로 날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사빈에 있던 모래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게 사구 쪽으로 날아가니까 평균 입자 크기를 보면은요. 사빈이 사구보다는 좀 더 커요. 그 다음 5번 B는 곧, E는 만에서 주로 발달한다. 자, B는 만, 이 해시계는 곳에서 주로 발달하죠. 5번이 잘못된 설명.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8번 그래프는 어느 지역의 강우 발생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하천 수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하천 수위를 A에서 B로 바뀌게 하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도시화 이전, 도시화 이후 중 하나임. 자, 자주 보는 그래프죠. 자, 강우 시작 후 경과 시간,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내리는 거고요. B가 그친 다음에, 물론 B가 내리는 도중에도요. 하천의 수위가 어떻게 변하느냐. B는 하천 수위가 천천히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이제 강우 B가 내렸을 때. 그리고 하천 수위가 제일 높게 올라갔을 때도 상대적으로 A보다는 낮아요. 그리고 하천 수위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낮아지고요. 그에 비해서 A는 하천 수위가 빠르게 그리고 높게 올라가고요. 그래서 최고 수위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B가 그치고 나면 그리고 하천 수위가 다시 빠르게 낮아진다. 자, A하고 B 당연히 이제 하천의 물의 양은 똑같은 거죠. 총량은 B가 똑같이 내렸다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A가 도시화 후예요. 그리고 B가 도시화 전이다. 그 까닭은 간단하죠. 도시화가 되고 나면 지표면이 시멘트나 아스팔트 그런 걸로 덮이게 되면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아요. 물론 지표면의 식물들도 훨씬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표면 위를 빠르게 흘러서 빗물이 뭐 하수구 같은 데로 이렇게 가고, 그리고 그 물이 빠르게 하천으로 모여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천 수위가 빠르게 그리고 높게 올라간다. 도시화 후 A가, B는 도시화 전. 자, 그래서 A에서 B로 바꾸려면 하천을 복귀하여 교통로를 이용한다. 자, 하천을 복귀하는 건 뚜껑을 덮는다는 얘기거든요. 도시화잖아요, 도시화. 하천 수위가 오히려 더 빠르게 증가해요.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니은 건물 지하에 빗물 저장 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면 하천 수위가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 다음 디귿 포장 면적을 줄이고, 자, 포장은 물이 통과되지 않는 그런 재질로 지표면을 얇게 말 그대로 포장한 거죠. 포장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줄이고 녹지 면적을 늘린다. 녹지, 식물이 사는 땅. 그래서 식물을 더 많이 심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옳은 설명. 리을 하천 주변 습지를 매립하고 직강화 공사를 활성화한다. 습지를 매립한다. 그럼 당연히 물이 더 빨리 하천으로 모여들겠죠. 그리고 직강화 공사는 뭐 이건 어디다 하는 건지 뭐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지류를 직강화 공사하게 되면은요, 지류에서부터 본류로 빠르게 물이 흘러들면서 다시요. 지류를 직강화하면 지류에 있는 물이 빠르게 본류로 흘러들면서 본류의 수위 상승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래서 본류의 홍수 위험이 더 높아진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만 가지고는요, 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근데 문제가 봤더니 하천 주변 습지를 매립하고 그 다음에 하천 주변 하천을 직강화한다는 얘기인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습지를 매립한다는 게 뭐 잘못된 설명이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이네요. 정답은 3번. 수능 실전 문제 1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점의 일수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 C 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해당 기간에 강수는 없었음. 자, 수위 변화를 봤더니요. A는 거의 변화가 없고 B는 한 번, 두 번 살짝 변하고요. 그 다음에 C는 수위가 높았던 때가 두 번, 상대적으로 낮았던 때가 두 번. 자, 물론 B도 낮은 시기가 있고 뭐 높은 시기가 있지만 C는 그 변화폭이 훨씬 크네요. 자, 감조 하천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수위 변화가 크다. 자, 그래서 여기가 C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이 하천은 한강이 한강. 여기 강화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천이 안양천이네요. 안양천. 안양천 주변에 사는 친구들은 뭐 반가울 것 같아요. 자, 1번. A는 B보다 하구와의 거리가 가깝다가 아니라 멀다. 2번. A는 C보다 하천의 폭이 넓다가 아니라 좁다. 3번. B는 C보다 하천 바닥의 평균 해발 고도가 낮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다. B가 더 상류 지역이니까. 그 다음 4번. C는 A보다 하천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다. 더 하류 지역이니까, 하구에 가까우니까 4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A, C 중 조차의 영향은 A가 아니라 C가 가장 크게 받는다. 2번. 지도의 A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왼쪽 지형도는 C 근처, 여기는 급경사, 산간 지역이고요. 산이죠, 산. 그에 비해서 B하고 A는 등고선의 간격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논농사, 그 다음에 집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밭농사 지역도 보이네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평평하다. 뭐 완전히 평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급경사, 그 다음에 완경사, 평지, 그리고 등고선의 모양을 봤더니 살짝 부채꼴 모양이죠. 그래서 얘는 선상지예요. 선상지. 선상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지형도는 가운데 부분은 지금 경사가 완만하고요. 논농사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들이 자, 우리가 등고선 말고요. 이 선들이 지금 하천을 나타낸 거예요. 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흐르는 이 하천. 그래서 주변이 해발고도가 높고 그 다음에 D 부분이 해발고도가 지금 낮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D 쪽으로 모여서 어쨌든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거고요.
해발고도를 봤더니 1000m, 그 다음 뭐 800m, 600m, 가운데가 낮고 평평하다.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분지 지형인데 이런 분지는 차별 침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침식 분지예요. 침식 분지. 자, 한국지리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는 지형도를 딱 보고서 얘는 양구군에 있는 해안면이라는 걸 아마 알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D는 화강암이 기반암이고요. E는 변성암이 기반암이죠. 암석의 차별 침식으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왼쪽의 지형도에서 C는 선상지의 정수리 부분 선정이고요. 다른 말로 이제 계곡의 입구라 그래서 곡구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B는 선상지의 가운데 부분 선앙이고요. A는 선상지의 끝 단자를 써서 선단이라고 하고요. 자, 1번 A는 선정에 해당한다. 선정이 아니라 선단. 2번 B는 C보다 전통 추락 발달에 유리하다. 선앙은 과거에는 이제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전통 추락이 발달하기 어렵죠. 그에 비해서 C, 선정은 물이 선상지 밑으로 스며들기 전에 물을 구할 수 있어서 추락 발달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요. 그 다음 3번 E는 D보다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 변성암은 시원생대, 화강암은 중생대. 3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4번 A와 D에서는 붉은색을 띠는 간대 토양이 주로 분포한다. 자, 붉은색을 띠는 간대 토양은 석회암이 풍화를 받으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B는 주로 침식, 그 다음에 D는 주로 퇴적작용에 의해 형성되었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선상지는 퇴적지형, 그 다음에 침식분지는 침식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정답은 3번. 4번 지도의 A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왼쪽에 있는 지형도는요. 우리나라 서부 평야 지역을 흐르는 하천의 일부죠. 그리고 지형도를 봤더니 하천이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고요. 하천 옆으로 A 우가코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천 옆으로 이렇게 인공제방을 지금 이렇게 쌓아뒀네요. 아마도 과거에는 자유공유를 했으나 하천 직강 공사를 하고서 그러고도 이제 하천이 범람할 수 있으니까 인공제방을 쌓아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C는 하천이랑 가까운 곳, 그리고 이제 마을이 있는 걸로 봐서 자연제방이고요. B는 하천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논농사를 짓는 걸로 봐서 과거에는 배후습지였으나 논으로 개간한 곳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지형도는 부산이죠, 부산.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흐르는 낙동강의 하구 지역에 이렇게 지금 섬이 만들어져 있다. 삼각주죠. 삼각주. 자, 낙동강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삼각주가 있다. 그리고 낙동강은 영산강 그리고 금강과 함께 하구뚝이 있는 세 하천 가운데 하나죠. 자, 이 하천이 영산강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하천이 금강이에요. 그래서 여기 E는 하구뚝, D는 삼각주. 1번 A는 자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규모가 점차 확대된다가 아니라 축소된다. 더 이상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2번 D는 조류에 의해 제거되는 토사의 양보다 하천이 공급한 토사의 양이 많은 지역에서 잘 발달한다. 맞는 설명이죠. 바닷물, 조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져가는 양보다 하천이 뭔가 더 운반하는 양이 많으면 여기에 뭔가 쌓이겠죠. 삼각주가 그런 곳에서 만들어져요.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이와 같은 시설물은 한강 하구에서도 볼 수 있다. 삼각주가 아니고 자, 하구뚝이죠. 하구뚝은 낙동강, 영산강, 금강에 있다 그랬고 한강은 한강 하구가 이쪽은 우리나라지만 반대편은 이제 북한이라서 하구뚝을 건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강 하구는 조차가 매우 크지만 하구뚝을 건설하지 못했다. 4번 B는 C보다 배후습지는 자연제방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 5번 B, C, D는 모두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었다. B, C, D는 모두 침식이 아니라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4번 사진의 A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2는
각각 갯벌, 사빈, 사주, 석호, 해시계 중 하나임.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평범한 문제죠. B는 갯벌이고요. 그 다음에 A는 사빈이고요. 그 다음에 C는 해시계고요. 그 다음에 D는 석호고요. 그 다음에 E는 사주가 되겠네요. 이건 사빈이라고 또 정확하게 적을게요. 1번 B는 주로 수심이 깊고 해안선이 단순한 곳에서 잘 발달한다. 갯벌은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 잘 발달하죠. 그래야 조류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이렇게 넓으니까요. 그 다음 2번 D는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D, 석호는 파랑하고 별로 관련이 없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육지 쪽에서 흘러오는 하천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점점 면적이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땅의 면적이 넓어지면 당연히 석호의 면적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는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석호는 결국 메워져서 없어진다. 3번 C는 해시계는 이 사주보다 파랑 에너지가 더 집중되는 곳에 잘 발달한다. 옳은 설명. 4번 D와 E는 모두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전이 아니라 후빙기가 오늘날과 후빙기에 이르러서 해수면이 오늘날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한 다음에 만들어진 지형이에요. 잘못된 설명이네요. 5번 A는 조류의 퇴적작용, 사비는 파랑의 퇴적작용, B 갯벌은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지금 설명이 잘못되었네요. 5번 다음 자료는 가나 지형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 중 하나임. 자, 지도를 봤더니 여기는 강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태안이네요. 자, 가는 과거의 파식대나 해안 퇴적 지형이 지반 융기 또는 해수면 하강에 의해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된 계단 모양의 지형이다. 여기는 가는 해안 단구네요. 자, 우리나라에서 해안 단구로 가장 유명한 곳은 강릉 정동진에 있는 바로 이 해안 단구예요. 자, A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 단구를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A는 강릉이 되겠네요. 강릉. 여기가 A가 될 거고요. 다음 나는 사빈의 모래가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날려 퇴적되어 형성된 지형이다. 자, 그래서 나는 해안 사구, 그냥 사구라고만 적을게요. 자, B에서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큰 규모의 사구를 볼 수 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구는 태안군에 있는 신두리 사구예요. 그래서 B가 태안이 되겠네요. 1번 가는 동해안보다 서해안에서 잘 발달한다. 해안 단구는 지반 융기랑 관련이 있어서 지반이 융기하고 있는 동해안에 잘 발달해 있어요. 자,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2번 나는 주로 파랑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사구는 바람의 퇴적작용이죠. 파랑이 아니라. 3번 가와 나는 모두 밀물 때 바닷물에 잠긴다. 해안 단구는 과거에는 바다의 침식작용,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졌으나 지금은 융기해가지고 더 이상 바닷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사구도 저기 모식도에서 보듯이 바다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자, 여기는 바닷물이 만들어 놓은 사빈에 있는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육지 쪽에 쌓인 거니까 여기 사구는 바닷물하고 상관이 없죠. 잠기지 않는 거죠. 그 다음 4번 B에서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형성된 석호를 볼 수 있다. B, 태안, 서해안 지역. 자, 우리 석호는 주로 동해안에 발달하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A는 강원도, B는 충청남도에 위치한다. 옳은 설명, 정답은 5번. 6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천 상류의 댐은 물 자원 확보, 전력 생산 등을 목적으로 건설되지만 이로 인해 기역의 문제점이 발생하며 니은 하천 중하류의 습지 개간 및 하천 직강화도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도시를 흐르는 하천은 복개되어 교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생태적 가치를 인식하면서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안 지형은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해양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항구 시설 확장, 도로 건설 등으로 해안의 모래가 유실되고 해안 사구와 방풍림이 파괴되고 있다. 최근 해당 지역의 해안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역간척 사업이 진행되기도 한다. 1번 기억에는 수몰 지역 발생, 안개 발생 빈도 증가가 들어갈 수 있다. 옳은 설명이죠. 2번 니은으로 인해 하천 하류 일대의 홍수 위험이 증가한다. 맞는 설명이죠. 하천 직강화 공사를 하면 그 하천의 물은 빨리 빠져나가니까 그 하천의 범람 위험은 줄어들지만 하류에 있는 그러니까 본류 지역은 오히려 홍수 위험이 더 커져요. 그 다음 3번 디귿으로 도시 열섬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면 열섬 현상이 완화된다. 옳은 설명. 열섬 현상은 기후 단원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 4번 리를 대비하기 위해 방파제나 방주를 건설한다. 이런 걸 건설하게 되면 바닷물의 흐름이 달라져서 해안의 모래가 유실되는 일이 더 자주 발생하죠.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해안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인공 구조물로 모래 포집기, 보통 사구에 있는 모래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요. 그로이는 사빈에 있는 모래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4번. 자, 여기까지 해서 4강 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5강 문제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